안녕하세요. 현재 한국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로 일하는 알렉스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한때 저는 미국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교사였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미국 볼티모어였는데 처음에 제가 볼티모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가족과 지인들이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볼티모어는 미국 내에서도 나쁜 치안으로 악명을 떨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예전에 볼티모어를 놀러 간 적 있을 때 빈민가를 피하고 번화가 위주로만 다니니 별일이 없어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부임할 고등학교도 볼티모어에서는 안전한 지역 쪽에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슬럼과 학생들이 드글거리는 저희 학교에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매일같이 학생들을 단속하고 검사했습니다. 학생들을 단속하고 검사했다면 한국 사람들은 담배나 술을 단속했거나 여학생들의 짧은 치마를 단속한 건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정도는 미국에서는 별것도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학교에 상주하는 경찰이 총과 약물을 검사합니다. 깡패 조직과 연관된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미성년자라 처벌이 가볍다는 점을 이용해 약을 운반시키거나 무기를 쥐어주는 미친 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속을 해도 걸리는 친구들은 항상 있곤 했습니다. 술 취한 학생들 또한 골칫거리였는데 수업 시간에 몰래 음료수병에 도수가 아주 높은 술을 넣고 마시는 아이들이 있어 음료수를 마시면 매의 눈으로 쳐다봐야 했습니다. 또한 결석을 하면 저는 그 학생에 대해 엄청나게 걱정을 하곤 했어요. 집에 전화를 걸어 늦잠을 자고 있거나 차라리 학교를 땡땡이 친 거였다면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점심시간 끝날 때쯤 학교에 오라고 할 정도였죠. 왜냐면 적어도 아이들이 깡패들과 싸우다가 다쳐서 병원에 실려 가거나 목숨을 잃었거나 강도짓을 하다 경찰서에 끌려간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저희 학교에 이런 친구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볼티모어도 교회나 페데럴 힐 같은 백인 거주지 출신, 중산층 가정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란 동아시아인 등은 보통의 평범한 청소년들과 다를 바 없었죠. 특히 저희 반에 있던 민수라는 이민 가정 출신의 한국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존스 호킨스 대의 교직원으로 어머니는 간호사로 일한다는 그 아이는 폭력적인 행동은 물론이고 술과 담배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성격도 정의로운 아이라 점심시간 때 아이들의 돈을 뺏는 친구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수에게 차라리 그럴 때는 학교 경찰이나 나를 불러라고 말했습니다. 민수에게 큰일 날 뻔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돈을 뺏는 아이를 지키려고 민수가 불량배 학생에게 소리를 지르자 상대방이 흉을 빼들었고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아이들은 이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금세 미국 경찰이 와서 사태는 마무리되었지만 하마터면 민수가 위험할 뻔했습니다. 학교 경찰은 칼을 들이미는 상황에서도 겁도 먹지 않은 아이는 처음 봤다면서 민수를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너의 안전도 챙기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학교에 부임한 지 1년이 다 되어갈 때쯤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놓고 온 서류가 있어 교실로 돌아가 문을 열던 저는 어떤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 수상한 짓을 하는 걸 보게 됐죠. 곧이어 아이의 눈이 저와 순식간 마주쳤고 책상에 뿌려진 하얀 가루를 본 저는 이 아이가 약을 흡입했다는 사실을 바로 눈치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여기서 대체 뭐하고 있냐고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욕설을 내뱉더니 귀신 같은 속도로 다가와 갑자기 총을 배에 겨눴습니다. 배에 구멍 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 알았어? 난생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저는 움직일 수도 없었으며 너무 무서워 목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교실 뒤쪽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학교 경찰관 그리고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당황한 불량배 학생은 저를 갑자기 꽉 붙잡더니 제 머리에 총구를 겨두고 다가오면 이놈 머리가 날아갈 줄 알아. 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경찰은 골치 아픈 표정을 지었지만 반면에 옆에 있던 민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들었습니다. 민수는 하얀 가루가 잔뜩 들어간 봉지 몇 개를 들고 그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선생님을 놔주지 않으면 지금 이거 내가 주먹으로 터뜨리고 다 뿌려버릴 거야. 그리고 내 윗놈한테도 찾아가서 이를 거다. 너 때문에 어마어마한 금전적 손해를 본 거라고. 불량배는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민수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량배라도 자기보다 덩치가 큰 경찰과 키가 큰 건장한 청소년 한 명을 둘 다 상대하긴 힘들었죠. 경찰관이 제압할 동안 민수는 불량배 학생에게 총을 뺏었습니다. 경찰관은 불량배에게 수갑을 채우는 데 성공했고 민수는 이제 겨우 살았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저를 일으켜 세워주는데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군요. 몇 분 뒤 다른 경찰관들이 왔고 진정된 저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에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민수 또한 저처럼 교실에 놓고 온 게 있어 하교를 했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와 다시 2층으로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동 수업을 같이 듣는 옆반 아이가 허겁지겁 먼저 교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수상하게 봤었고 눈치채지 못하게 문을 살짝 열고 교실 안을 내다보았다고 했죠. 하얀 가루를 코로 들이키는 옆반 아이를 볼 수 있었던 민수는 바로 학교 경찰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에게 사실을 알린 민수는 혹시 모르니 그 애의 사물함을 뒤져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왜 매일 학교에서 검사를 하는데도 사물함에서 하얀 약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간혹 학생들이 사물함에서 하얀 가루가 든 봉지를 꺼내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을 종종 봤기 때문에 뒤져보라고 한 것이었죠. 정말 민수의 말대로 그 아이의 사물함에는 하얀 가루가 가득했고 교실로 잡으러 와보니 옆반 불량배에게 제가 잡힌 위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했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한 내 윗놈한테도 말해버릴 거다는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제 질문에 민수는 선생님은 여기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 모르겠지만 원래 약을 거래하는 애들은 다 갱단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예전부터 우리 학교엔 흔한 일이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어떤 갱단인 것까지는 자세히 모른다고 했고 그 상황에서 그렇게 겁을 주면 선생님을 놔줄까봐 윗선에 이를 거라고 허세를 부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민수의 임기응변에 감탄했지만 그래도 다시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매일 학교에서 검사를 하는데도 학교에 버젓이 아이들이 약을 가지고 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학교 상주 경찰들 중 한 명이 비리를 저질러 아이들한테 돈을 받고 모른 척 눈을 감아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다 큰 어른이 10대 소년한테 부정청탁을 받다니. 저는 진심으로 이 도시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저만 한 게 아니었는지 어느 날 민수의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볼티모어는 아이가 살기엔 위험한 동네라 출근 시간이 길어지는 걸 감안해서라도 옆 도시인 엘리코 시티에 살기로 했다며 학교를 옮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괜히 저한테 미안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지만 민수 어머니의 결정은 제가 생각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목숨을 구해준 민수가 너무 고맙다고 전학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수가 전학을 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을 관뒀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긴 했으나 제자한테도 목숨을 위협받는 학교에서 일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치안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고 생활비나 집세가 비싸지 않은 곳을 원했습니다. 친구한테 이런 제 고민을 상담했더니 저보고 한국 학교에서 원어민 교사 생활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티솔 자격증도 있고 짧긴 해도 미국 공립학교 교사 경력이 있으니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한국 고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던 자기 동생이 지금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후임을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관심 있냐고 묻더군요. 일주일 정도 고민하던 저는 한번 면접을 봐보겠다고 했고 만약 안 되더라도 한국 여행을 한샘 치면 되니 미국을 떠나 대한민국 인천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면접을 본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이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 3월 달부터 바로 일하게 됐죠. 한국은 제가 살았던 볼티모어보다 훨씬 안전했습니다. 한국 인터넷상에서는 무슨 인천을 막의 인천이라면서 양아치스러운 이미지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는 저로서는 이렇게 안전한 도시가 무슨 막의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는 깡패가 대낮에 총이나 흉기를 들고 다니지도 않고 약에 취한 인간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저녁에도 특별히 으슥한 곳이나 위험한 곳만 가지 않으면 평범한 젊은 여자들이 돌아다니는 곳이었습니다. 학교의 아이들 또한 제 기준에서는 훨씬 다루기 쉽고 착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담배를 피거나 남자애들이 술을 마시고 염색을 하고 다닌다고 나이든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한 지옥을 맛보고 온 저에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이런 학생들조차 일부고 대부분은 옷차림이 단정하고 술 담배를 안 해본 학생들도 많더군요. 물론 아무리 착하고 순한 한국 학생들이라도 천사 같은 친구들만 있는 건 아니었죠. 여기서 일진이라고 해도 불량한 친구들이 있긴 했으나 제자한테 죽을 뻔했었던 저에게는 그냥 좀 노는 학생이었죠. 학생들은 친구에게 돈을 뺏고 있다가도 저만 보면 슬슬 피하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덩치 차이 때문인 것 같았죠. 미국에서의 그 일 이후 저보다 어린 10대 남학생에게 겁먹어 제압도 못하는 저 자신에게 자괴감을 느낀 저는 헬스 등의 운동을 하며 힘을 기르고 몸을 키웠습니다. 마른 편이었으나 키는 컸던 저는 운동을 하면서 체격이 커졌고 그래서인지
학교 일진들도 저의 눈치를 힐끗힐끗 보곤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싸운다고 하면 기껏해봐야 주먹 다짐 정도였기 때문에 더더욱 무섭지 않았죠. 일진들도 저만 나타나면 눈치를 보고 사라졌기 때문인지 학생들은 저한테 많이 의지하고 좋아해줬습니다. 1년 동안 한국에서의 교사 생활이 마음에 들었던 저는 다음 해에도 한국에서 일하게 되었고 결국 지금까지 한국에 살며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과 함께 선생님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한국.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한국 남자 고등학생으로부터 목숨을 건지고 안전한 대한민국 고등학교에서 행복하게 교사 생활을 하게 된 미국 남성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 클립 뉴스에서는 언제나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